네, 안녕하세요. 김 원장입니다. 오늘은 소음성 태음인, 그러니까 소음인의 이런 특성을 가지는 태음인 체질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하고요. 팔체질 용어에서는 모금 체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뭐 팔체질 자체를 이렇게 뭔가 막 이렇게 설명해 드리려라기보다는 태음인이 두 가지 성질로 이렇게 분류가 되고 특히 좀 오진이 많은 체질인 소음성 태음인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해요. 특히 소음성 태음인 분들은 소음인처럼 소화 안 되고 또 이런 코이드 알러지나 비염 같은 천식, 이런 알러지 질환 많고요. 또 이명, 호흡기 질환이나 이비인후 질환에 되게 많이 이렇게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몸이 약하다 보니까 건강염려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녹용, 그중에서도 러시아 녹용이 가장 잘 맞는 체질, 녹용빨이 흔히 잘 받는다 표현하는 체질이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목양 체질, 그러니까 소양성 태음인, 어떻게 보면 진짜 태음인에 좀 가까운 이런 외관을 가신 분들, 대표적으로 백종원 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같은 태음인 계통이지만 소음성, 그러니까 소음인의 성질을 내포해서 에너지 함량이 조금 작은, 해서 소음인으로 진단받기도 하는 체질인 이 모금 체질, 태음성 소음인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소음성 태음인 분들은 막 이렇게, 물론 비대한 분들, 피부도 하얗고 좀 그런 분들도 많은데, 어떻게 보면 좀 마른 분들이 많아요. 소음인 같은 분들이 많거든요. 흔히 태음인이라고 하면 이렇게 좀 체격이 크고 살집이 있는 분들을 떠올리는데, 소음성을 가진 태음인에서는 약간 이 소음인의 외형을 가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소음인으로 오진을 하기도 하고요. 혹은 소음성을 가진 태양인 체질, 그러니까 소음성 태양인 금음 체질이랑도 헷갈리기도 해서 오진이 정말 많은 체질이기도 합니다. 딱 봤을 때 태음인스럽지가 않으니까요. 실제로 소음인이거나 태양인으로 진단받고 치료 방향이 엇나가는 경우가 좀 많고, 또 소음인 약을 복용했을 때 좀 듣거든요, 환자분들이. 그러니까 경과가 조금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진율이 되게 높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전공이 이거고 매일 이제 환자분들 체질만 보다 보니까 진맥을 통해서 이거를 잘 구분해드려야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좀 이렇게 알아볼 거고요. 체격이 작다고 해서 소음인이 아니고요. 소음인 중에 키 190 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체격이 크고 살이 쪘다 해서 태음인이 무조건 맞는 것도 아닙니다. 태양인 분들 중에도 태음인 같이 생긴 분들이 있고요. 소양인도 마찬가지고 소음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외형으로만 평가하면 안 되고 진맥과 약제 테스트 그리고 약을 직접 복용해 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이 소음성 태음인의 외형은 어떻게 보면 소음인 같은 외형인데요. 기본 골조는 태음인이지만 소음성을 가지기 때문에 외형에서 이런 것들이 두드러져요. 마른 체형, 팔다리가 가늘고 길어 보이는 편, 실제로 막 엄청 길지 않을 수 있지만 길어 보이기도 하고요. 지방이 적고 근육이 또 이렇게 잘 붙는 스타일, 체중이 마른 거, 흉곽, 그러니까 상체가 작은 거, 그리고 살이 찐다면 허벅지나 골반 이런 데로 크고 엉덩이 같은 데가 살이 잘 찌는 거. 약간 세모형 스타일. 그러니까 체중이 좀 하체 쪽 복부라든지 하체, 허벅지로 잘 붙고 상대적으로 상체는 조금 더 이렇게 마르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운동에도 상체 근육보다 하체가 튼튼한 분들, 마라톤 같은 거 잘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폐가 약한 구조. 그래서 이비인후과나 호흡기 질환들 이런 게 되게 많아요. 뭐 이명이라든지 비염, 천식 이런 질환들이 되게 많고요. 찬바람에 약한 경우, 이완기능장애나 이명, 귀 먹먹한 거, 기침이 반복되는 거 이런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찬 공기에 노출됐을 때 코이드 알러지로 컨디션이 떨어지거나 알레르기 질환으로 불편한 분들, 한랭 알러지라고 부르는 분들 이런 것들이 많고요. 추위를 많이 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태음인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동이수세보원, 그러니까 우리 체질의학의 교과서에 보면 이 태음인이 추워서 오랜 기간 동안 감기에 걸리는 거를 장감병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럴 때 조리폐원탕이라는 처방을 쓰고 태음조리탕으로 나중에 조리를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때 봤던 태음인이 이 장감병에 걸린 태음인이 한태음인 혹은 소음성 태음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과거에 이재만 선생님도 보셨다라는 거죠. 손발이 차고 소화도 좀 잘 안 되고 냉증이 많고 다리가 붓고 무겁고 이런 분들이 많고, 특히 여성 환자분들이 좀 많은데 하복부 냉증, 생리통, 생리가 이렇게 더뎌지고 소화불량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가 더디고 추위가 민감한 분들이 많고 소음인으로 그래서 오해가 많은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이 모금체질, 소음성 태음인은 그래서 좀 각성시켜주고 이렇게 내 몸에서 보태주고 좀 외부로 잘 발산시켜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무조건 막 따뜻하게 하고 무조건 보충하게 하기보다는 울체된 것들을 풀어주면서
보충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풀어주는 약으로 대표적인 약, 다이어트 약에서 많이 쓰는 약인데 마황이라는 약이 잘 맞고요. 또 커피, 특히 원두커피 같은 각성을 주는 약이 이런 음료가 컨디션을 살리는 경우가 많으며 가장 좋은 보약 중에 하나죠. 녹용이라고 하는 약이 가장 잘 맞는 체질이기도 합니다. 녹용은 보태주면서 내 몸에서 에너지 쓰임, 이런 대사를 빠르게 해주는 약물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차가운 데서 자라는 러시아 녹용 계통이 잘 맞고 뉴질랜드 녹용은 조금 덜 맞는데 녹용 자체는 다 이렇게 잘 맞는 체질이긴 합니다. 그리고 내 몸이 약해서 걱정이 되고 불안 초조가 됐을 때 용안류, 이거 과일이거든요. 룽간이라고 부르는 이 동남아에서 많이 먹는 과일, 그리고 원지, 산조인, 대추인데 멧대추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런 약재들이 들어간 계통의 약물들, 산조인, 그리고 용안류, 이런 것들이, 상심자, 이런 것들이 들어간 약물들이 잘 맞는 체질이고, 그렇게 복용을 하셨을 때 조이승청탕이라고 하는 처방이 있는데, 요것들이 잘 맞는 처방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에 이제 소음인 약재들을 일부, 뭐 인삼이라든지 환기, 부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활용해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소음성 태음인 모금 체질에서는 갑작스럽게 증상이 확 타오르듯이 오는 게 아니라 참고 참다가 너무 힘들어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증상이 이렇게 쉽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패턴상으로 참았다가 증상이 나타나고 발생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서 이 회복시키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하자면 말은 약간 소음성을 가진 태음인 분들인데 상체는 작고 하체가 강하며 추위에 약하고 각성과 발산이 필요하고 녹용 반응이 좋은 체질이다. 그리고 이명이나 이비인후질환들, 비염, 천식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는 체질이고 소음인이나 소음성 태양인 이런 것과 이런 오진이 많기 때문에 체형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 진맥을 통해 정확히 체질 분류를 해줘야 된다. 이것을 핵심으로 봐야 되는 체질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체질 닥터 한의사 김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